북극의 얼어붙은 바다 아래와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 벌어지는 전쟁. 우리는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흔들리는 동맹 관계에 대해. 단순히 국가가 아닌 전체 권력 체계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맞서는 게임에 대해. 그리고 그 와중에 캐나다는 자국의 안보와 글로벌 방위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정부는 방금 미국과의 2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정치적 경제적 긴장 속에서 캐나다는 이례적인 길을 선택했다. 워싱턴에 도전하며 유럽과 아시아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방 및 지정학 전문가인 아세어 그린 박사는 아비슈르 프라카시는 캐나다의 미래학자이자 작가로 컨설팅 회사 지정학적 비즈니스 The Geopolitical Business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캐나다는 사실상 역사적이고 위험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수함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과 같은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국의 방어 능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미 수많은 내외부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현재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중고로 구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함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도입된 이 잠수함들은 심각한 유지보수 및 가용성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종종 한 번에 단 한 척만 운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600억 캐나다 달러, 435억 5천만 미국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잠수함 함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새로운 해상 경로가 열리고 자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북극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잠수함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제조 과정이 미국이 통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계약이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여 미국 조선 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나다 정부는 두 국제 거대 기업인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에 베팅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재 세계 방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계약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미국 조선소를 배제함으로써 캐나다는 생산이 캐나다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가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워싱턴은 캐나다가 미국을 배신하고 나토 방위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비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결정이 미국 방위 산업을 약화시키고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캐나다의 답변은 이랬다. 마크 카니 총리는 우리는 외국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립성과 우리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입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캐나다는 동맹국의 정치적 의지에 좌우되지 않고 방위 역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 최상층의 전략적 변화로 보였던 것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정학적 분쟁의 영향이 강대국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는 이미 시장과 물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캐나다의 생활비는 이미 이 위기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잠수함 공급업체로의 전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상당한 세금 인상과 노동시장 압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적 영향은 모든 이의 일상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다. 방위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건설 비용 증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이미 가계 재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타와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식품 시장만 보더라도 우유, 육류, 통조림 등 필수품 가격이 거의 25%나 올랐습니다.
국가 안보 결정이 식료품 구매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관세 인상과 방위산업 시장의 불안정으로 캐나다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분석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7%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영향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식료품, 연료, 공공요금 등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노동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만 개 이상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부품 제조, 소나기술, 특수소재 등 방위산업과 연계된 많은 분야들이 채용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해군 산업 자원에 의존하는 다른 분야들도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타와 부동산 시장도 이미 경기 둔화의 초기 신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약 15% 하락했으며 판매되지 못한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스 맥키트릭 갤프 대학교 경제학자 환경경제학 및 정책분석 전공단은 이는 단순한 국방 또는 무역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캐나다 경제의 중추였던 여러 산업의 진정한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문제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최근까지 국가 안보 문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캘거리나 세스커툰 같은 소도시 주민들은 비용 증가를 감당할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중산층은 이제 새로운 유형의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가계 예산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영향은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표면에 불과하다. 미국에 맞서 독립적인 길을 가기로 한 결정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비용과 캐나다 경제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전 세계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조너선 D. 오스트리 경제학 교수는 경고합니다. 캐나다는 조선업을 넘어선 더 깊은 위기의 직전에 있습니다. 관세 인상, 일자리 손실, 금융 불안정은 단지 첫 신호일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 건설 경기 둔화, 금리 상승은 이미 중산층과 하층민에게 견디기 힘든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경제적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긴장은 뚜렷합니다. 토론토 증권거래소는 이미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으며 방위 및 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캐나다 달러는 점점 더 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캐나다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이 선택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첫 신호가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앞서 논의된 가정경제의 가격과 재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이제 국제관계에까지 미치며 글로벌 권력 구도를 바꾸고 있다. 전통적으로 캐나다와 동맹을 맺어온 국가들이 오타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워싱턴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신호는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미국은 오타와가 미국 조선소를 우선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를 주장하며 다양한 캐나다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으며 농업 및 기술 산업과 같은 캐나다 경제의 핵심 부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몬트리올 대학의 국제관계 전문가 잉그리드 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동맹 관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캐나다가 세계 최강 대국에 도전함으로써 세대를 걸쳐 구축해온 동맹국 네트워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전략이며 그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보복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는 나토 내 동맹국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따르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군사 동맹의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회원국들에게 캐나다와의 방위 관계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입장은 나토의 단결을 위협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긴장된 청중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밝혔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는 단순한 잠수함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트럼프는 방위 문제를 이용해 정치적 분위기를 더욱 달구고 있다. 캐나다가 올바른 길로 돌아와 미국의 이익을 자국 이익보다 우선시하지 않으면 지구상 최대 군사 강국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이제 오타와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캐나다의 내부 안정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방위 산업에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투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국가 정체성의 위기로 비춰지고 있다. 오타와는 지금 양보하면 자국의 위상과 신뢰도가 손상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강경 노선을 고수한다면 고립주의와 분열된 동맹 관계라는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캐나다 국경의 방어는 자국 군대의 역량 또는 그 부재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마크 칸이 총리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타와의 저항은 캐나다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 군사적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캐나다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흥 강대국들에 의해 이미 재편되고 있던 글로벌 방위 산업은 이제 캐나다가 다극화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캐나다가 자급자족하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 할수록 그 행동은 전 세계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방위 시장 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 가격은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가스, 광물 및 방위 에너지의 필수적인 기타 제품 거래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가장 안정적인 국가 그룹에 속했던 이 나라는 이제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기록되지 않았던 8%를 넘어서는 경악스러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로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도시에서는 간단한 장바구니, 물품 가격이 지난해 대비 2배로 치솟았습니다. 위기 이전부터 이미 부담이 컸던 생활비는 이제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부동산 성장세를 보였던 몬트리올에서는 단 3개월 만에 부동산 판매량이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상황은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유층이 투자 자산을 보호하려 애쓰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높은 비용에 직면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윌리엄 롭스는 캐나다 경제가 되돌리기 어려운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예측을 뛰어넘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예전에는 가능성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직면한 위기는 몇 달 안에 해결되지 않고 10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캐나다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무의미해지고 국제 분쟁에서 단순한 방관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롭스는 결론지었습니다. 이 위기의 여파는 캐나다 영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으로 캐나다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유럽연합 EU, 이 캐나다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캐나다의 주권을 강력히 옹호해왔던 영국과 프랑스는 오타와의 선택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 간의 무역 협상은 무산되기 시작했으며 유럽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강국 중 하나인 독일은 북대서양 지역의 에너지 및 정치적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캐나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시사했다. 이 상황은 더욱 우려스러운데 현재 캐나다의 취약성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나토의 내부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들 스스로도 궁극적으로 글로벌 동맹보다 국내 이익을 우선시한 국가를 계속 방어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이러한 고립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캐나다의 대외 정책은 국제적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해군 퇴역 제독 해리 B. 해리스 주니어는 캐나다를 향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엄청난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의 안보는 이러한 상호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캐나다와 같은 국가가 고립을 선택할 때 그것은 위험한 공백을 만들어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적대적 강대국들이 방해받지 않고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라고 해리스는 말했습니다. 오타와의 반응은 국가 주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캐나다는 독자적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성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명의 어조는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점점 더 비춰지고 있다.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전에는 점진적인 경제 회복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길고 파괴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은 심대할 것이며 캐나다의 생활 수준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위험도 있다. 이 나라는 미국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의 결과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적일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가장 큰 폭로들은 아직 남아있다. 미래는 열려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들은 쓰기 쉽지 않을 것이다.